자, 안녕하십니까. 2019년 1회 전기기사 실기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보시면 단상 변압기 2대를 V결선했습니다. V결선하고 전격 출력이 11kW짜리고요. 그 다음에 역률과 효율이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가 운전하려고 하는데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변압기는 표준 용량 값에서 구하라 그런 얘기죠.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이 내용은 V결선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죠. V결선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델타 결선 출력의 루트 3분의 1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값이 3P의 원 한 대의 3배 값인데 여기 루트 3분의 1이므로 이 값은 루트 3P의 원 값이 되죠. 결론적으로 다 알다시피 V결선 값은 한 대 변압기 용량의 루트 3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대 용량을 구하게 되면 V결선 값의 루트 3분의 1임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V결선 값이니까요. 출력이 지금 11kW 되어 있고요. 효율과 역률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값은 11kW를 역률 0.8로 나누어야 이제 kVA가 되죠. 곱하기 효율 85% 적용해야 되죠. 이 값에 루트 3분의 1을 적용하게 되면 여기에 9.33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339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kVA가 되죠. 그러므로 표준 용량 값에서 10kV를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0kVA 값이 정답이 되죠. 이렇게 풀어지게 됩니다. 자, 2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3선식 1회선 배전솔로의 말단의 역률 80% 평형 삼상부하가 있습니다. 변전소 인출구 전압이 6600, 단자 전압이 6000V 1대, 부하의 전력이 얼마인지 알아보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변전소 인출구 전압 6600이고요. 단자 전압 6000이니까 전압 강압값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선의 한 가닥당 저항값하고 리액턴스가 주어져 있으므로 전압 강화를 구할 수가 있죠. 원래 전력을 구하려면 전력 P는 루트 3V, 루트 3VI, 코사인 세타로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류를 구하려고 하면은 전압 강화 E는 루트 3I, 가로 열고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여기서 전압 강화의 소식에서 구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풀 때는 이쪽 전압 강화를 구하고 여기서 전류 값을 구해서 대입하면 되는데, 우리는 요 두 개 수식이 하나로 묶여있는 수식을 아시죠? 여기서 전류 값을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면 전압 강화 값은 얼마 나와요? 전압 강화 값은 V분의 P, 가로 열고 R, 코사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라는 수식이 나와 있죠. 여기서 전류 I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루트 3 약분되고요. 코사인도 약분되고요. 이쪽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탄젠트가 되죠. 그럼 이런 수식이 우리가 전압강화 수식이 있다는 거죠. 이걸 그대로 이용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계산 과정에다가 이런 건 쓸 필요가 없죠. 요 하나만 쓰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계산 과정에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전력 P의 값은 전압강화 E의 값은 V분의 P 가로 열고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에서 전력 P를 구하게 되면 이거 바로 구하면 되잖아요. 전력 P는 바로 구하죠. 전력 P 값은 여기 두 개 곱하기지 않습니까? E하고 전압을 곱하고 그 다음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로 구하면 된다라고 하면 되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전압 강화의 값이 얼마냐? 문제에서 6600V가 변전소 인출구 전압이고 단자 전압이 6000V이므로 600이 전압 강화 값이고 여기다가 6을 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 6kV잖아요 지금. 6000을 하고 03개 떼고 해도 되고요. 6kV라고 쓰면 되고요. 저항값이 주어진 값이 전선 한 가닥 저항이 1.4,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1.8, 다음에 역률이 80% 주어져 있으므로 탄젠트 세타 값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이니까 0.8분의 0.6.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바로 킬로와트가 바로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눌러봤더니 1309.09킬로와트 이렇게 이제 바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1309킬로와트가 답이 되죠. 그래서 답안지에다가 답해서 1309
1300.909군요. 1309.09 킬로와트 이렇게 쓰시면 되겠군요. 이와 같이 이제 답을 풀게 되죠. 여기서 이제 이런 수식이 있다는 사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3번 풀겠습니다. 수전 방식 중에 스폿 네트워크의 방식의 특징 3가지를 쓰라겠습니다. 그래서 스폿 네트워크 방식이 무엇이냐 이거죠. 원래 이제 이 스폿 네트워크 방식이라는 방식이 3회선 이상으로 수전을 해서 전원을 무정전으로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스폿 네트워크 방식이죠. 여기서 특징을 쓰라겠으니까 스폿 네트워크 방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3회선 이상으로 수전하여 무정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무전전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스폿 네트워크 방식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특징은 설비 이용률이 좋아지고요. 전압 변동률은 뭐 거의 뭐 적고요. 그다음에 부하 적응에 대해서 부하의 증가에 대해서 적응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은 좋은 점인 반면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각종 기기들의 정밀도나 신뢰도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각종 기기들의 정밀도, 신뢰도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무정전 전력을 공급을 필수적으로 하는 주요 시설에 한정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특징 3가지를 답변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3가지만 쓰면 되는데 굳이 이제 뭐 여기 생각이 안 나면 여기라도 쓰시면 되죠. 무정전이 핵심이군요. 그래서 무정전 공급이 가능하다. 설비 이용률이 높다. 전압 변동률이 좋다. 적다. 그 다음에 무정전 공급 가능하고요. 부하의 적응성이 뛰어나다. 단점은 안 쓰셔도 될 겁니다. 이런 특징 쓰실 때는 가급적이면 단점보다는 좋은 점만 많이 쓰세요. 좋은 점을 많이 쓰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가 많이 들고 정밀도나 신뢰도를 요구한다. 아무튼 무정전이 핵심이니까 이 중 3가지만 쓰시면 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완전 확산형 조명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 조명기구의 전광속이 18,500루멘으로 되어 있군요. 첫 번째 문제가 광원의 광도를 구하겠습니다. 여기 광도 구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원래 여기 이제 광원의 광도가 완전 확산형이므로 구면광원이라고 봐야 되죠. 평균 구면광원. 그래서 광도 I 값은 4파이분의 F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광도 값은 4파이분의 18,500을 계산을 해주게 되면, 그래서 이 광도의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1412.18 광도 캔델라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광도의 첫 번째 여기에 가번의 답은 1472.18 캔델라가 정답이 되죠. 이렇게. 답은 A점에서 수평면 조도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A점의 수평면 조도를 구하려면은 여기 이와 같이 생긴 조도를 구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여기 수평면 조도죠. 여기가 2의 H값. 2의 H값은 여기에 법선 조도를 구한 다음에 2의 N값을 구한 다음에 이쪽에 각도가 세타가 있어야 되죠. 코사인 세타를 하면 되죠. 근데 이쪽에 있으니까 사인 세타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각도가 이쪽에 있는데 원래 우리가 배울 때는 이쪽에 각도가 있다고 배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2의 H의 값은 법선 조도값의 코사인 세타 값이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거든요. 실은. 근데 지금 각도가 이쪽에 주어지든 이쪽에 주어지든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각을 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선 조도를 구해야 되는데 법선 조도 값은 얼마가 되느냐면 여기 8m이고 여기 6m이니까 여기에 저항값, 여기 저항이다. 거리는 루트 6제곱 플러스 8제곱에서 10m가 되죠. 여기 10m가 되니까 그래서 광원에서 A점까지의 거리는 10m이므로 자 여기에 2의 H값 품이죠. 그러므로 2의 H값 수평면 조도는 2의 N값합니다. 2의 N값은 10의 제곱을 거리 과정 계산해야 되잖아요. 6제곱 그래서 루트를 씌우고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의 전체 제곱값에 그 다음에 광도 I값에 여기에 광도가 얼마인가요? 광도가 1472.18
18이죠. r제곱분의 i 했죠. 법선조도라는 게 r제곱분의 i죠. 이렇게.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은 이 거리에 대해서 이쪽 값이니까 다 알다시피 곱하기 루트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분의 6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수식을 이렇게 굳이 쓰지 않고 그냥 6제곱 8제곱 1471.18 곱하기 10분의 6 이렇게 하셔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쓰셨든 이렇게 쓰셨든 계산을 해봤더니 이 값이 얼마 나옵니까? 8.83 룩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8.83 룩수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변압기 전 용량은 몇 kV가 되겠느냐. 여기 전 용량 여기 물어봤죠. 단 조편압기 이게 종합 부하의 역률, 전체 역률이 지금 90%가 주어져 있죠. 각 부하군의 부동률이, 여기 부하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하군의 부동률이 1.35이고 변압기는 15% 정도 여유를 주라 그랬으니까 여기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한 다음에 15% 여유를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표준 용량 값에서 구하면 되죠. 지금 여기 전등과 일반 동력과 하절기하고 동절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쪽에 변압기 용량을 결정할 때에는 하절기하고 동절기를 같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 더 큰 것 적용하시면 되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부하군이 보입니다. 부하군이 보이게 되면은 전등이 지금 100kW의 수용률을 일반 동력, 하절기, 동절기 나와 있는데 둘 중에 큰 거 적용을 하겠으니까 동절기는 60kW에 60%이고 여기 하절기는 140에 여기 80이니까 여기까지만 적용하죠. 이건 변압기 용량 구할 때 적용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변압기 용량 PT의 값은 전체 부동률을 얼마나 적용하라겠냐면은 문제에서 부동률이 1.35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역률이 90%가 있어야 되죠. 여기 지금 킬로와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압기 용량을 따지려면 여기 역률로 나누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최대 전력은 전등 최대 전력은 100kW 곱하기 0.7이고 더하기 일반 동력은 250 곱하기 0.5이고 더하기 그 다음에 하절기하고 동절기 좀 큰 것만 적용하니까 여기 냉방 하절기 냉방 140kW 곱하기 0.8을 적용합니다. 여기까지 계산하면은 최대 수용 전력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여유를 15% 주라겠으니까 1 더하기 0.15 해주시면 되죠. 1.15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이제 눌러보게 되면은 이게 290.58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오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표준 용량 주어졌잖아요. 표준 용량에서 300kVA가 적용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 용량은 300kVA 것으로 정하면 되겠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진공차단계 특징을 3가지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차단계 특징 3가지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중에 3가지만 사용을 하고 그랬으니까 아무튼 알고 있는 것 뭘 쓰든 3가지만 쓰면 되죠. 일단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소형이고 경량입니다. 그러므로 보수가 간단하죠. 그 다음에 고속도 재투입을 할 수 있다. 요거 소형 경량으로 보수가 간단하다. 고속도 재투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차단 특성이 매우 우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정된 차단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는 우수한 절연 회복 특성으로서 소전류에서 대전류까지 단락전류까지 짧은 아크 시간으로 차단하여 하고 가혹한 이상전압 및 탈조 차단에서도 안정된 차단 특성을 갖는다. 여기 이제 말이 너무 길죠. 그래서 그냥 안정된 차단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는 우수한 차단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도
충분합니다. 길게 안 쓰셔도 된다. 안정된 차단 특성을 갖는다. 또는 우수한 차단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진공 차단기는 전동 스프링 투입 조작 방식으로 조작 전원의 변동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전기적, 기계적으로 안정되어 있죠.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도 안정된 차단 특성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 볼 때는 이렇게 적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적게 힘들 때에는 그래서 이렇게 안정된 차단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제 단점으로는 서지가 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반드시 서지 흡수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진공, 고진공이 보통 10의 마이너스 4승 mH 지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외우잖아요. 그런데 이 고진공을 유지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특징, 장단점이 아니고 특징 쓰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세 가지만. 그럼 굳이 단점 같은 거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쓸 거 없어요. 소형 경량이고 보수가 간단하다. 고속도 재투입할 수 있다. 안정되고 우수한 차단 특성을 갖는다. 이러면 끝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점수가 6점짜리인가요? 세 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6점 정도 되겠군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한 각 물음에 답변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군요. 태양광 발전이 우리 이제 관련된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종종 잘 나오죠. 이렇게 장단점 쓰는 거 말합니다. 아마 다 시험 보신 분들은 다 외워놨을 겁니다. 태양광 발전에 이번에는 이제 특징이 아니고 장점 4가지 쓰라고 했잖아요. 장점. 좋은 점 써야 되죠. 일단 무공해. 공해가 없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 무한 에너지다.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후, 온난화 등의 영향이 없다. 기후, 온난화 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후, 온난화에 영향이 없다라기보다도 기후, 온난화에 영향을 가하지 않죠. 그 다음에 관리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이런 비용 부담이 적고 유지 관리가 좀 편하다는 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PC나 또는 핸드폰 등 통신기기로 상시 자체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무공해다. 에너지가 고갈이 안 된다. 기후 온난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유지비 관리하기가 편하다. 그 다음에 상시 자체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정도는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단점 한번 가서 보도록 하죠. 단점은 2가지만 쓰라고 했군요. 단점은 기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많이 받는다.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기후 온난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은 기후에는 영향을 받죠. 흐린 날씨, 눈, 비, 안개 이렇게 걸리게 되면 당연히 효율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 영향을 받는다. 다음에 큰 설치 면적과 이 말은 뭐냐면은 에너지 밀도가 낮죠.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말은 같은 전력을 생산하는데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큰 설치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계통 연계라든지 지목, 허가 등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안 쓰더라도 큰 설치 면적을 갖는다. 에너지 밀도가 낮음으로 설치 면적이 크게 된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 유지비는 적게 들지 모르지만은 처음에 설치할 때 비용은 많이 들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적었네요. 에너지 밀도가 낮고 효율이 낮기 때문에 큰 설치 면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기 2가지만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2가지만 딱 쓰시면 돼요. 2가지 안에다 4가지를 다 넣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2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다 1가지에다가 다 몰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틀리면 그 항이 다 틀리니까 그냥 확실한 것만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2가지, 장점 4가지하고 단점 2가지를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합니다.